자,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원의 방정식. 자, 일단 원이라는 게 뭡니까? 원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걸 원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요 한 점을 이제 뭐라고 부르고,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떨어진 이 같은 거리, 얘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떨어진 점들을, 이것도 일종의 자취방정식인데, 이 점의 좌표를 x, y, 자, 원의 중심을 a, b,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x, y에서 a, b까지 떨어진 거리,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고, 얘를 전개해서 정리한 식을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몇 x 몇 y 플러스 얼마는 0이다. 이렇게 생긴 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여기서 보시면 x랑 y에 대한 2차식이면서 x제곱 y제곱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항 이런 거는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바꿨을 때,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바꿨을 때 이 우변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가 돼야지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을 파악할 수가 있고, 반대로 원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완전 제곱식 바꿔서 이제 원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자, 일단 상수는 고민하지 마시고 원방 만드세요.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가지고 완전 제곱식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 그 다음에 얘 전개했을 때 상수항, 얘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우변에 추가로 더해 주시면 얼마? 6. 이렇게. 그래서 중심 1, 마이너스 2, 반지름이 루트 6인 원이다.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 좀 처리를 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반형 놓고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문자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이 정규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원 위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사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삼각형의 외심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하면은 뭐야? 원 입장에선 내접하는 삼각형 입장에선 외접하는 원. 그래서 중심, 외접원의 중심 해서 얘는 외심이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놓고 하나, 둘, 세 점까지의 거리 루트 뾰로로롱, 루트 뾰로로롱, 루트 뾰로로롱 할 건데, 어차피 루트는 다 없어질 거라서 애초에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다, 이렇게 둘이 같다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중심 찾고, 그 다음에 한 점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뭐 찾고 반지름 찾고,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축에 접하는 원. 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이 x축과 접할 때, x축과 접하는 원.
x축과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가 같다? 중심에 y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야. 중심에 y좌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x축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하면 그러면은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인데 반지름은 플러스잖아. 그래서 중심의 y좌표에다가 뭐 해버리면 절대값 해버리면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y축과 접하는 원의 특징. 얘는 중심의 누구 좌표? 이번에는 x좌표가 절대값을 했을 때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좀 못 그리긴 했는데, 자, 이렇게 원이 x축과 y축 동시에 접할 때 x축과 y축 동시에 접할 때 특징. 자, 1사분면에서 존재하면 중심 r, r, 2사분면에서 존재하면 마이너스 r, r, 3사분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 r, 마이너스 r.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1사분면이면은 원방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뭐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문제에서 추가 조건에 의해서 이제 반지름 r만 구해주면은 원방이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들 쭉쭉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것 중에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뭐냐면 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정해진 점이다 해서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 이 점의 자취는 두 정점의 이 거리의 비율 그대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예를 들어서 뭐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2가 있어서 이 두 점 A, B라고 하고요. AP 대 BP의 비율이 2대 1이 되는 2대 1이 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두 점 기준으로 2대 1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합니다. 자, 그럼 내분점 둘이 더하면 3분의 6 3분의 2 곱하기 4, 8 1 곱하기 1, 2, 9 약분해서 3 3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2, 6 약분해서 2. 근데 여기서 얘들아 y좌표 똑같으면 내분점 똑같이 나와요. 외분점도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y좌표는 해볼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2대1 외분점. 그럼 2 빼기 1, 1분의 8 빼기 1, 7,2. 자,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지.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샥. 여기에 1,2가 있고요. 여기에 오늘 조금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나? 좀
비슷하게는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중심, 원의 중심이 두 녀석의 중점 5,2, 그 다음에 지름의 양끝점 3,2, 여기가 얼마가 되고 7,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가 A가 1,2, 그 다음에 여기 B가 4,2.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 위의 점에 이 모든 점들이 다 P가 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용해서 원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되고요. 활용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삼각형 넓이의 최대는 뭐냐? 지금 밑변 AB가 고정이 돼 있어요. 밑변 AB가 고정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밑변 AB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는 높이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고, 점 P가 어딘가에 있었을 때 높이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직선을 쭉 그려놓은 거야.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야.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뭐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고.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건 결국 뭐일 때니? 원위의 점에서 지름의 연장선까지 수선을 그렸을 때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건 반지름일 때. 그래서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은 점 P가 요 완전 꼭대기에 있을 때, 그래서 높이가 뭐일 때? 반지름이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2분의 1 밑변 AB 3 곱하기 높이는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죠? 2가 되나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활용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번엔 각 PAB의 최대를 또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각이 최대가 될 때 뭐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이 최대가 될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원위의 점에서 PAB 연결했을 때 이 각이 최대가 되는 거. 그러면 싹 연장선 생각해 보면 점 P가 여기 있으나 각이 똑같은 거거든. 그럼 각이 더 커지려면 결국은 언제까지 커질 수가 있겠다. 뭐가 될 때? 이렇게. 아이고, 이때보다 더. 이거 어렵네. 이렇게.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이거는 PA가 뭐가 될 때? 접선이 될 때 최대가 되고요. 접선이면은 항상 원의 중심, 적점 연결했을 때 수직.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자주 구하라는 게 AP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AP의 길이는, 자,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피타 여기 2, 그 다음에 A에서 원의 중심까지, 원의 중심이 아까 얼마였니? 원의 중심이 5,2였으니까 여기 4. 그래서 여기 길이는 얼마야? 2루트 3. 그래서 각이 최대가 될 때 AP 길이 구해서 2루트 3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 특수각이기 때문에 특별히 각이 최대가 될 때 몇 도? 60도라는 사실까지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갖고 하는 건 특수한 경우에서만 나오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억을 해둬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 아폴로니우스의 활용 1번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뭐다? 높이가 반지름이 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PAB가 최대가 될 때는 뭐야? 접할 때.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설명할 내용은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은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안 만날 때가 있어요. 안 만날 때가 있는데,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원의 방정식은 어찌됐든 이렇게 생겼을 거야. x제곱 y제곱 몇 x 몇 y 플러스 얼마는 0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직선은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얼마는 0 이렇게. 자, 그러면 위치관계라는 게 직선에서도 설명했지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런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프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그러면 1차, 2차 연립방정식이야. 그래서 직선을 y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2차에다 넣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두 개가 나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근이 한 개가 나오면 접하는 거고, 허근 나오면은 안 만나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할 땐 판별식이 0이다, 안 만날 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연립해서 풀기가 숫자가 제법 복잡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판별식보다는 사실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봅니다. 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 D라고 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요 D가 반지름 R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할 때는, 접할 때는 D하고 R하고 같다. 뒤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방정식에 나올 때 한번 또 강조를 할 거고요. 안 만나는 경우는 뭐예요? D가 R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보통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뭐예요? 반지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뭐야? 피타 쓰면은 요 길이가 나오겠지? 그러면 요 길이의 몇 배? 2배 하면은 뭐야?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응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접할 때는 뭐 접선도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니까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접하는 거에서도 뭐 기본 시스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을 두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오케이. 위아래로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뭐예요? 수직, 수직. 수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뭐야? 원 밖에 한 점, 원의 중심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요 길이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원 밖의 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시킨 저 녀석이랑 반드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뭐 알고 있어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렸을 때 공식이 총 4가지가 나온다. A, B, C, X, Y라고 할게요. 자, 그럼 공식 A 제곱은 X 곱하기 C 이렇게. 자, 그림상으로 A의 제곱은 수선까지 곱하기 끝까지 이렇게 되는 공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B 제곱은 Y 곱하기 C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 H 제곱은 X 곱하기 Y.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닮음에 의해서 나오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공식 하나 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 이거는 뭐예요?
일명 소, 한글로 소를 쓰는 건데 A, B에다가 2분의 1 붙이면 넓이고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H도 밑변 곱하기 높이에 2분의 1 곱하면 넓이니까 양변 2분의 1 동시에 없애줘서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같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4가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하고 안 만날 때 보통 묻는 게 뭐예요?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들 뭐 이런 것도 있고 항상 수직거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거리 이런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중에서 가장 긴 거 짧은 거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긴 거 짧은 거는 항상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 게 최소,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한 게 이만큼이 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에서 반지름 더한 게 최대, 반지름 뺀 게 최소가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거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원 밖에 한 점까지 거리 구해서 반지름 더한 게 최대, 반지름 뺀 게 최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 그러면은 원이 두 개가 나오겠죠. 원방 두 개가 나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몇 x 몇 y 플러스 얼마는 0, x제곱 플러스 y제곱 몇 x 몇 y 플러스 얼마는 0. 이렇게 원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원 하나가 이렇게 소관에 있어요. 동심원을 그린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이 안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만날 때가 있는데 이 소관에 있는 원을 점점 밖으로 이렇게 빼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두 원이 내접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붙여놓기 안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붙여놓기. 5개. 오케이. 자, 2개, 3개, 4개. 5개. 자,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자, 이 소관의 원, 아이고, 너 말고 너. 야, 이 소관의 원이 살살 바깥으로 해서 요렇게 이제 바깥으로 점점 나오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더 충분히 나와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그래서 안 만나는 상황. 이렇게 총 5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요 두 번째 케이스를 두 원이 내접한다라고 하고 요 네 번째 케이스를 두 원이 외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접할 때의 특징은 요 빨간 건 큰 원의 반지름, 파란 거는 작은 원의 반지름. 그러면은 여기가 중심 사이의 거리 D.
큰 원의 반지름 선생님 대문자 R이라고 할 거고 작은 원은 소문자 R이라고 할 거예요. 내접하는 상황은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의 차이와 같아지고요. 외접할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의 합과 같아져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반지름, 그러면은 여기가 중심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의 내부에서 서로 안 만날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의 차이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땐 D가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안 만날 때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반지름의 합보다 더 커버리면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 됐나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서로 다른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 만날 때는 자, 이렇게 두 원을 동시에 스치고 지나가는 접선, 일명 공통 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공통 접선이 이렇게 두 개랑 내부의 원 사이로 지나가는 접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 참 너무 부드러워갖고 도형 그리기가 안 좋아. 자, 이렇게 내부에서 두 개 해서 이런 거를 파란 거는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공통 내접선 두 개, 외접선 두 개, 얘는 공통 외접선 두 개, 내접선은 한 개가 나와요. 자, 얘는 공통 내접선은 없고 공통 외접선만 두 개, 얘는 공통 외접선 한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 외접선 파란색으로 해보면 여기 아이고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얘는 공통 외접선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통 내접선.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한 개, 외접선은 두 개. 이렇게 나와요. 공통 접선. 됐니? 그래서 문제에서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지 뭐. 공통 외접선이면 직선 기준으로 원이 두 개가 같은 방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중심, 여기까지 반지름, 반지름.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 여기 길이 구하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원 중심 이렇게 중심 사이의 거리 해서 요 빨간 길이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여기 구할 건데요. 요 길이가 결국 뭐가 돼? 반지름의 차이가 돼요. 그래서 피타 쓰면은 검은색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 공통 내접선은 이번에는 접선 기준으로 원이 위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원의 중심 이렇게인데 여기서 연장선을 그려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자, 공통 내접선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으면은 여기 중심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결국 뭐가 돼? 반지름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피타 이용해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공통 외접선 길이, 공통 내접선 길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 케이스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라 하면 관계 XY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그래프 XY의 관계식 똑같은 얘기인데
xy에 대한 관계식 두 개가 있을 때 얘네 둘이 연립을 해버려요. 연립을 한다는 말은 두 식을 적당히 숫자 곱해서 이렇게 합체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니? k 값에 관계없이 빵 이렇게 되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라고.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그래프가 이제 하필이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 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플러스 c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플러스 c 이렇게 두 개의 식을 합체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지금 두 그래프가 뭘 나타내는 거야? 원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 그래프에서 구체적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뿅뿅뿅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k가 얼마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x제곱 y제곱이 빠져서 없어지면서 몇 x 띵띵띵띵띵 자, 몇 x제곱 플러스 이거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몇은 0 이렇게 모양이 나와.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해요?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은 원이 이렇게 원이 하나, 둘 이렇게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연장하면 이렇게 되거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거 얘를 뭐라고 부르니? 얘를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 반지름,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피타 써서 2배 이렇게 구해주시면 공통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통현 이 식을 구해야 되는 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됐니?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보통 원방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결국 빼기 하라는 거야. 그래서 원방 두 개를 바로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또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죠. 어떻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통현 길이 구해서 이제 원방을 뭐 찾아내든 아니면은 뭐 원의 넓이를 구하든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현 관련된 문제 중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너무 그랬다. 원이 하나가 있고요. 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하도록. 그럼 생각을 해봐. 원이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원이 여기서부터 여기 잘리는 거야. 요만큼 쪼만큼. 그럼 원이 반띵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생각해 보면은 반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져서 한 요쯤 그러면 뭐야 이렇게 이게 뭐였지 아까? 이게 뭐였어요? 이렇게 두 원의 교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공통현이었거든. 공통현이 쪼개질 원, 반으로 쪼개질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원이 다른 원을 2등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통현에 대한 문제 이렇게 응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황이면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혹은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그래서 직선인 경우는 K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즉 그냥 둘이 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원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지가 접선, 아무리 까불어봤자 직선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건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뭐하고?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공식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풀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자, 공식은 중심이 0,0에 있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자, 요 공식이 있어요.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자, 이렇게 공식 하나 외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또 중심이 0,0에 있을 때만 기울기가 얼마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자, 공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접선 공식 두 가지는 외워주세요. 이 외우고 있어야 특수 형태긴 하지만 워낙 자주 나오니까 나와서 기본적으로 공식 쓰는 거는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고요. 자, 그 이외에 이제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접선이니까 이 두 가지만 잘 해결하시면 돼요.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원 위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 원방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원방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고,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구하라는 거야. 그럼 지나는 점 나왔지? 요거는 지나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결국은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자, 지금 원의 중심이 a, b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짠, 우리가 구할 접선 요거 짠. 그러면 접선하고 반지름 연결하면 수직되잖아. 그러면 우리 요 검은색 반지름, 요 반지름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어떻게? x1-a분의 y1-b. 이거는 다 숫자로 주어지는 거라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럼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역수. 하면 기울기도 구해졌네.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직선 방정식 쓰면 끝. 이렇게 되는 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줄 테니 접선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지. 원이 있을 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그럼 기울기 고정됐으니까 이렇게 생긴 접선. 반드시 몇 개 존재해야 돼? 위아래로 2개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을 y는 몇 x 플러스 요거는 문자로 모르니까 문자로 잠깐 놔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 n만 구하면은 이제 직선이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m은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자, 그러면 n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마찬가지야. 원하고 직선하고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다.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y를 이항시켜서 는 0의 형태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루트 개수 제곱의 합분에 절대값 대입하면은 어쩌고저쩌고 n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반지름이다. 그러면 여기 다 숫자로 나오고 요 n만 모르는 걸 거거든. 그래서 요 방정식 풀어주시면은 이제 n이 나와서 절대값이 얼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문제. 원 밖의 점 A, B에서 접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도 뭐라고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밖의 점 하나 알려줄 테니까 여기서 접선 구해봐라. 그럼 여기서도 접선이 반드시 몇 개가 그려져야 된다? 접선이 두 개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원 밖의 점, 지금 우리 접선 어디 지나? A, B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야. 그럼 지나는 점을 알기 때문에 직선을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y는 m, x-a 플러스 b 이렇게 직선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m만 구하면 이제 문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m을 구하기 위해서 mx y am 플러스 b는 0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루트 개수 제곱의 합분에 절대값 대입하면 반지름이다. 그래서 양변의 요 분모를 여기다가 곱해서요. 절대값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m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오겠어요? 두 개가 나오겠지. m이 일반적으로 두 개 나오는데 이게 희한하게 m이 하나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m이 하나가 나오는 상황은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접선이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는 접선은 식이 x는 뿅 이렇게 x는 숫자 나오기 때문에 y는의 형태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m이 하나만 나올 때가 있다. 그때는 반드시 y축하고 평행한 접선이 하나 나올 테니 요거를 조심을 해줘라.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밖의 점에서 접선 문제 중에서 또 요런 거 하나 나오거든. 뭐가 나오냐면은 원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 두 개가 뭐 할 때 이렇게 수직할 때라는 문제가 나와요. 원밖의 한 점에서 접선이 수직할 때. 자,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푸냐면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연결. 그러면은 자 이게 정사각형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삼각형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원밖의 한 점 A, B하고 원의 중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 반지름의 루트 2배가 된다. 요거 이용해서 풀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개념 이 정도까지 설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센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